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25일 새벽 미국 마이크론이 시장 기대를 크게 웃도는 실적을 내놨습니다. 메모리 업황을 한 발 먼저 보여주는 회사라 시장은 곧바로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마이크론이 이 정도면 삼성전자 2분기도 만만치 않겠다. 그런데 바로 어제 정작 삼성전자에서는 정반대 장면이 나왔습니다. 외국인이 하루에만 약 1190만 주를 순매도했고 주가는 32만 3천원까지 밀렸습니다. 기대는 마이크론에서 올라오는데 물량은 삼성에서 빠져나간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 7월 초 2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배 넘게 오른 삼성전자를 지금이라도 봐야 하느냐? 많은 투자자분들의 걱정거리입니다. 이미 많이 오른 것도 맞습니다. 52주 최저가가 56,200원이었는데 지금 주가는 그 6배에 가까운 33만원대입니다. 그러니 더 갈까라는 질문이 나오는 것도 당연합니다. 오늘은 그 질문을 3가지 기준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째, 마이크론의 좋은 실적을 삼성전자에 그대로 대입해도 되는가? 둘째, 어제 외국인 투매가 삼성이 나빠져서인지 아니면 월말과 환율, 수급 때문인지. 셋째, 7월 초 잠정 실적과 그 너머의 재료들이 삼성을 다시 평가하게 만들 수 있는지. 이 셋을 하나씩 짚겠습니다. 먼저 시장 전체가 어떤 상태인지부터 깔겠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방향보다 진폭이 문제인 구간입니다. 6월 25일 코스피는 8,930, 사상 처음 보는 영역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거래일인 26일에는 8,411로 내려앉았고 어제는 8,394까지 밀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30일은 8,476으로 장마감했습니다. 며칠 사이 500포인트 안팎으로 계속 오르내린 셈입니다. 삼성전자도 같은 진폭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6월 26일 종가 33만 9,500원에서 29일에는 32만 3천원으로 내려갔다가 오늘은 33만 4천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루 빠지고 하루 오르는 장은 대개 한 가지 신호가 나옵니다. 가격이 펀더멘털보다 빨리 움직였다는 신호입니다. 실제로 이번 달 시장에는 빚을 낸 자금이 빠르게 늘었습니다. 증거금만 내고 산 주식이 기한 안에 결제되지 않아 강제로 처분되는 반대 매매가 6월 들어 1조 원에 가까운 규모로 쌓였습니다. 오를 때 추격해서 사고 빠질 때 강제로 청산되는 자금이 많아지면 지수도 종목도 하루 단위로 크게 출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변동성은 그 과열이 빠져나가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환율도 외국인에게 부담을 더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6월 25일 1546원대에서 28일 1535원대까지 내려왔지만 오늘은 1548원을 찍고 있습니다. 환율이 이 수준이면 외국인은 주가가 올라도 환차손을 함께 떠왔습니다. 그러면 한국 대형주를 편하게 담기 어려운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수급도 한 방향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외국인 보유율은 6월 중순 47.6%대에서 29일 47.01%까지 내려왔습니다. 특히 어제 29일에는 외국인이 약 1190만 주를 순매도하는 동안 기관이 약 245만 주를 순매수하며 그 물량을 받아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구분하고 가야 합니다. 외국인이 판다는 사실만 보면 무섭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지금은 월말이자 분기말입니다. 지수 비중에 맞춰 기계적으로 비중을 조절하는 프로그램 매도가 한 번에 나오기 쉬운 시점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는 개별 악재가 없어도 이런 자금 흐름만으로 흔들립니다. 즉 어제의 하락은 삼성의 실적이 깨졌다는 신호라기보다 환율, 월말 리밸런싱, 외국인 비중 조절이 같은 날 겹친 결과로 보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시장 바깥의 소음을 걷어내고 삼성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보는 시장의 시선은 지금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7월 초에 나올 2분기 잠정 실적입니다. 그 기대를 키운 게 바로 마이크론입니다. 마이크론과 삼성전자는 같은 메모리 회사이고 마이크론의 회계 연도가 빨라 6월에 먼저 성적표를 냅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실적은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선행지표로 읽힙니다. 이번 마이크론은 매출도 마진도 기대 이상이었고 메모리 부족이 내년까지 이어진다는 회사 측 전망까지 붙었습니다. 여기서 봐야 할 건 당장의 매출 숫자보다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다음 분기 가이던스, 즉 회사가 직접 제시하는 전망이고 다른 하나는 총 마진입니다. 마이크론의 총 마진은 80% 안팎까지 올라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만원짜리를 팔아 8,000원이 남는다는 뜻입니다. 메모리가 그만큼 비싸게 팔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 박자 멈춰야 합니다. 마이크론이 좋았다고 해서 삼성도 똑같이 좋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마이크론의 호실적에는 반도체를 자국 기업에 맡기려는 미국 내 분위기가 일부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초 삼성의 잠정 실적은 기대를 그대로 확인하는 자리이자 그 기대를 검증받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기대가 이미 높아진 만큼 어지간히 잘 나와도 이 정도냐?는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마이크론의 환호에 곧장 올라타기보다 삼성의 숫자를 직접 보고 판단하자는 쪽이 지금은 더 안전한 접근입니다. 그렇다면 그 숫자를 실제로 떠받치는 건 무엇이냐? 여기서부터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화려한 인공지능용 메모리만이 아닙니다. 데이터 센터와 PC에 두루 쓰이는 범용 메모리 가격이 함께 오르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한 시장조사 자료를 보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저전력 D램은 이번 분기 가격이 전분기보다 89% 올랐습니다. 스마트폰 저장 장치 역시 같은 기간 2배 수준으로 뛰었습니다. 특수 제품 한두 개가 아니라 메모리 전반이 살아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계 최대 PC 제조사인 레노버도 비슷한 진단을 내놨습니다. 메모리 가격이 예전 수준으로 되돌아가기는 어렵고 향후 몇 년간 높은 가격대가 이어질 거라는 시각입니다. 가격을 만드는 건 결국 수급인데 그 수급이 공급자 쪽으로 기울어 있다는 정황은 다른 곳에서도 나옵니다. 최근 애플과 마이크론이 메모리 가격을 두고 공개적으로 부딪혔습니다. 애플은 가격 인상의 책임을 메모리 업체에 돌렸고 마이크론은 애플이 그동안 가격을 강하게 눌러 투자가 위축됐다고 맞받았습니다. 애플이 중국산 메모리 채택까지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거꾸로 보면 메모리를 사는 쪽의 협상력이 그만큼 약해졌다는 방증입니다. 가격을 정하는 힘이 사는 쪽에서 파는 쪽으로 넘어가는 국면. 이것이 삼성의 실적을 아래에서 받치는 토대입니다. 수급 한 줄만 덧붙이면 어제 외국인이 대량으로 팔았는데도 이 가격 흐름 자체가 흔들린 건 아닙니다. 판 것은 자금의 위치 조정이지 메모리 업황을 부정한 매도는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여기까지가 7월 초 실적, 즉 당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삼성의 주가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릴 방아쇠는 조금 다른 곳에 있습니다. 첫째는 파운드리입니다. 다른 회사의 칩을 대신 만들어주는 이 사업은 오랫동안 삼성의 적자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파운드리가 흑자로 돌아서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용인과 평택의 신규 단지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가동에 들어갑니다. 흑자 전환과 신규 단지 가동이 확인되면 삼성을 보는 평가 기준 자체가 한 단계 올라설 수 있습니다. 둘째는 정부의 반도체 AI 투자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에 두고 반도체 생산과 AI 데이터 센터, 패키징 단지까지 묶는 구상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새로 힘이 실린 건 기존 용인 단지와는 별개인 서남권 신규 생산 거점입니다. 발목을 잡던 용수 문제도 농업용수를 공업용수로 돌리는 방안으로 정부가 정면으로 받아쳤습니다. 이런 흐름을 반영해 일부 증권사는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56만원대에서 58만원대까지 올려잡았습니다. 다만 정책은 어디까지나 기대라는 재료입니다. 발표가 커도 구체적인 알맹이가 늦으면 올랐던 만큼 되돌릴 수 있습니다. 셋째는 미국 증시 상장, 이른바 ADR 가능성입니다. 해외 투자자 미팅에서 삼성의 ADR 상장에 대한 문의가 예상보다 많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는 환율도 얽혀 있습니다. 수출 비중이 큰 삼성과 SK하이닉스가 ADR로 달러를 조달해 국내에 환전하면 시장에 달러 공급이 늘어 고환율을 누르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ADR을 가진 SK하이닉스처럼 지수 편입을 통한 자금 유입까지 연결되면 재평가의 또 다른 통로가 됩니다. 이 세 가지를 한 줄로 묶으면 시장의 질문이 바뀌고 있다는 점이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삼성이 HBM에서 얼마나 따라잡았나 였다면 이제는 메모리와 파운드리, 생태계를 함께 가진 삼성을 메모리 회사로만 평가하는 게 맞나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이야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해야 할 변수도 분명합니다. 먼저 이번 잠정 실적에는 직원 성과급을 미리 반영하는 비용이 한 번에 잡힐 수 있습니다. 일회성으로 숫자를 눌러 잠정치가 기대보다 낮아 보일 수 있는데 이건 회사 체력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중국입니다. 중국 메모리 업체들이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는 점은 하반기 내내 지켜봐야 할 변수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수는 기대가 이미 주가에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입니다. 좋은 실적과 주가 상승이 항상 같이 가는 건 아닙니다. 어제 외국인 매도가 그 간극을 그대로 보여준 셈입니다. 결국 삼성은 지금 좋은 뉴스가 많은 종목에서 그 뉴스를 숫자로 증명해야 하는 종목으로 넘어가는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축하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짚어드린 삼성전자처럼 모멘텀은 물론이고 잠재력까지 뛰어난 그야말로 폭등 직전 종목을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구독자분들께 알려드린 남아토건이라는 종목입니다. 화면에 문자 보내드린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곧 급등할 종목들의 추천, 매수가와 매도가, 그리고 강력한 매수 근거를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알려드렸습니다. 오직 이 문자 한 통만으로 4일 만에 90% 수익률을 달성하고 그 기쁨을 즐기고 계십니다. 영상으로만 종목을 접하시게 되면 시장에서는 이미 그 가치를 반영해버려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독자분들에게 장 시작 오전 9시 이전에 곧 급등하거나 단기 수익이 가능한 종목들을 미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스트레스 받으면서 힘들게 매매하실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방법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다음에 문자 메시지로 숫자 7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7만 보내주시면 추천 매수가와 매도가는 물론이고 추가 상세 자료집까지 보내드립니다. 당연히 100% 무료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얼른 연락주세요. 그리고 수급이 몰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딱 선착순 100분에게만 드리니까 절호의 기회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배 넘게 오른 삼성전자, 지금이라도 봐야 하느냐는 물음이었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마이크론의 좋은 실적은 삼성에 대한 기대를 키웠지만 그대로 대입하긴 이르고 7월 초 잠정 실적으로 직접 확인할 영역입니다. 어제 외국인의 대량 매도는 삼성이 나빠져서라기보다 환율과 월말 리밸런싱이 겹친 수급 조정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는 메모리 가격 상승과 파운드리 흑자 전환, 정부 투자와 ADR이라는 재평가 재료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나, 7월 초 2분기 잠정 실적이 높아진 기대를 채우는지, 그리고 일회성 성과급 비용을 감안해 실제 체력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둘, 47%대로 내려온 외국인 보유율이 다시 올라오는지, 1530원대 고환율이 진정되는지. 셋, 파운드리 흑자 전환과 정부 투자의 알맹이, ADR 진행 여부가 실제 숫자와 일정으로 나오는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도 있습니다. 환율과 미국 증시 흐름은 우리가 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쌓이고 있는 재료들이 실적과 계약으로 증명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하루의 급락이나 반등폭보다 그 아래에서 누가 물량을 받아내는지, 그리고 일주일 뒤 잠정 실적이 이 기대를 어떻게 채우는지를 차분히 따라가야 하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